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이 좋은의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가입하려는데 담보는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고 어떤 특약으로 구성해야 우리 아이 보험 가성비 있고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인지 필요특약, 불필요특약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꼭 구성해야 하는 3대 질환 진단비인데요. 3대 질환은 암, 뇌, 심장 질환을 말해요. 먼저 암 관련 담보에는 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소아백혈병 진단비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어요. 소아백혈병은 다발성 소아암 안에 포함이 되고 다발성 소아암은 특정암 안에 포함이 되고 특정암은 암 진단비에 포함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담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이 되는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 담보를 제일 우선적으로 구성해 주시고 그래도 암 관련해서 더 든든하게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특정암 진단비까지만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뇌질환 진단비입니다. 뇌 관련 진단비에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이번에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출혈은 뇌졸중 안에 포함이 되고요.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조산이나 태반 조기박리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출혈이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구성해주세요. 자, 이제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심장 관련 진단비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최근에 새로 나온 담보인 심혈관 질환 특정 1, 2, I49 진단 등의 담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심근경색은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포함이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최근 나온 심혈관 질환 진단 특정 1, 2, I49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포괄적인 범위를 보장하는 담보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포괄적인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를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연령별 심혈관 질환 발병률 통계 자료를 보시면 30세 이전의 발병률이 아예 없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발병률이 매우 낮고 40대 이상부터 발병률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아보험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지만 굳이 보험료가 더 비싼 담보까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정도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계약 연장을 고려하신다면 가장 넓은 범위인 심혈관 질환 진단 특정 1, 2, I49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꼭 구성해야 하는 것은 수술비입니다. 수술비는 참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서도 가장 포괄적인 담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골절수술, 5대 골절수술, 화상수술, 뇌내장 손상 수술, 상해 수술을 봅시다. 골절, 화상, 뇌내장 손상을 크게 보자면 상해 사고이죠. 그럼 상해 수술비가 가장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상해 수술비로 골절 수술, 화상 수술 같은 상해 사고로 인한 수술은 보장 가능하세요. 그 다음은 암, 소아탈장, 충수염, 자녀 10대 질병도 크게 보자면 질병사고예요. 그러므로 질병수술비 담보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번외로 1호정 수술비가 있는데요. 수술 기법을 5단계로 나눠서 중대한 수술은 가입 금액을 높게, 가벼운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을 낮게 보장하는 담보예요. 예를 들어 5종 중대한 수술의 경우에는 장기 이식술, 개두술, 즉 머리를 열어서 시행하는 관열수술이 있고요. 1종 가벼운 수술에는 탈장 근본 수술, 요로결석 치료로 많이 시행하는 최충격파 쇄속술이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만 가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질병 1호종 수술비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일당입니다. 일당도 똑같아요. 엄청 많죠? 여기서도 가장 큰 범위는 무엇이다?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유아기까지 우리 아기들이 면역력이 약해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요. 저희 아기만 보더라도 여름에도 감기 달고 살았고요. 어린이집에 또 다니다 보니까 감기가 금방 폐렴으로 진행되더라고요. 입원 치료 정말 빈번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유아기를 대비하여 질병 입원 일당 기본적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세트로 상해 사고로 입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 입원 일당도 같이 구성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서 조산이나 미숙아 등으로 인큐베이터에 입원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중환자실 일당도 같이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 특약은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율로 보장받는 담보예요. 이 담보는 한 번 지급받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담보는 아니고요. 부위별로 각각 지급 가능합니다. 장애율은 3에서 100%까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입하실 때 낮은 장애율부터도 보장이 가능한 담보로 가입을 하셔야 보장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가입 금액은 최대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입 금액은 5천만 원이고 어떠한 질병을 원인으로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장애율 5%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5천만 원 곱하기 5%로 2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위별 장애율은 약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중요한 건 이 담보에서 선천적 뇌질환, 다운 증후군, 무지증, 뇌성마비로 인한 후유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에 꼭 구성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태아특약입니다. 태아특약에서 추천드리는 담보들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태아특약에서 선천 이상 수술비, 8대 장애 진단, 장애 출생,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꼭 구성해주세요. 자, 먼저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선천 이상 수술비는 선천질환 Q코드로 인해 수술 받을 시에 보상하는 담보인데요. 보험 상품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실비나 일반 질병 수술비에서 이런 Q코드가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 이상 수술비는 꼭 구성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설소대가 짧은 혀 유착증이나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흑색이나 짙은 갈색의 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모반, 흔히 잠복고환이라고 부르는 음낭수종은 청구 빈도가 높은 다발성 선천 질환인데요. 이 질환들로 수술을 할 경우에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다음은 8대 장애 진단비입니다. 8대 장애 진단비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직접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8대 장애가 장애의 범위 중에 제일 넓게 보장하는 담보이고요. 선천적인 원인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이 아니면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장애 진단비도 꼭 구성해주세요. 이번엔 장애출생담보입니다. 장애출생담보는 장애와 심한 장애로 나뉘는데요. 장애에는 심장 안에 심실이나 심방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심실 심박 중격 결손증, 토순,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경, 식도, 장, 항문 폐색증이 있고요. 심한 장애에는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도 없는 무지증, 단지증이 해당됩니다. 의외로 심실 심박 중격 결손증이나 사경의 청구가 많기 때문에 장애출생 담보도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몸무게가 2.5kg 이하이면서 조산아 보육기, 즉 인큐베이터에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일주일 사이 기간에 출생 전후기 질환으로 입원 시에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을 받으실 수 있는 담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기를 출생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조산하였는데요. 36주에 조산을 해서 아기가 출생 전후기 질환인 32주에서 36주 조산아 P07.31 코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입원 일당 두 가지 담보여서 모두 지급받았답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꼭 구성해주세요. 이렇게 꼭 구성해야 하는 추천 특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다른 담보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담보가 더 포괄적인 범위로 보장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담보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점만 기억하신다면 태아보험에서 담보 고르는 법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불필요 특약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깁스 치료비입니다. 담보 이름과 같이 깁스를 하면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이 담보는 깁스 중에서도 통깁스를 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뼈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석고로 완전 고정을 하는 통깁스보다는 웬만하면 반깁스로 처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는 굳이 구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수족구 진단입니다. 수족구는 입과 손, 발에 물집이 생기면서 열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담보를 보자면 보장금액 10만 원 대비 내야 하는 월 보험료는 630원으로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편이에요. 수족구 질환은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고 설사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실비에서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비추천 특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수염 수술비입니다. 충수염은 흔히 맹장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필요 특약에서 말씀드렸던 질병 수술비에서 충수염도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꼭 굳이 추천하는 담보가 아니에요. 이외에도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같은 담보들도 필요 특약에서 추천드렸던 상해 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담보들 또한 비추천입니다. 네 번째로는 담보 이름 앞에 중증이나 중대한이 붙은 담보들입니다. 몇 가지 꼽아보자면 중증 아토피 진단, 중증 틱장애, 급성 중증 천식 진단 등이 있는데요. 중증, 중대한만 들어도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약관에서 정의한 이런 진단들은 질환이 이미 일정 기준 이상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다른 담보들에 비해 지급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 아이가 아토피 진단을 받는다 하면 저는 중증으로 갈 때까지 방치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이나 중대한이 붙은 담보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천 특약들과 비추천 특약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아기 첫 보험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담보들로 구성한 설계안으로 상담 받으시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보험이 좋은 애로 문의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고객님들께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